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대단원 3단원 태양계의 소단원 3 태양계의 구성 진도 좀 나갈게요. 자, O2 교재고요. O2 112쪽 112쪽부터 진행합니다. 자, 프린트 아니고요. O2 교재니까 잘 보세요. 112쪽. 자, 태양계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112쪽에 자, A번 행성 봅시다. 자, 2번 태양계. 태양을 비롯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정하는 행성, 외소행성, 해성 등 싹 다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 태양의 지배를 받는,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뭐 수금지와 목토처럼이 막 돌고 있죠. 근데 얘들 뿐이 아니라 요 안에는 뭐 작은 소행성들도 있고요. 뭐 왔다 갔다 뭐 해성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구름이 또 이렇게 막 성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구름이 뿌옇게 있을 수도 있고 싹 다 어떤 태양의 어떤 힘인 작용을 미치고 있는 태양의 힘이라는 게 결국 태양의 중력과 어떤 태양의 전자기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애들 미치는 이런 공간을 다 태양계라 그런다. 솔라 시스템. 태양의 지배를 받는 어떤 시스템이다 라는 뜻입니다. 태양계. 자, 2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자, 동그라미 1번 수금지와 목토, 천, 해 8개 행성이 있다. 명왕성이 있었는데 명왕성 빠져나갔죠. 이젠 명왕성은 끼지 않습니다. 명왕성은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명왕성형 천체 문제 이렇게 따로 불러요. 8개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공전방향.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 공전방향. 이게 뭐예요? 공전방향. 같은 방향으로 공전. 아유, 선생님이 쓰는 거 밑줄 좀 치고요.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밑줄을 쫙 치시고, 야, 같은 방향으로 공전인데 어떤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얘기야? 자, 그냥 방향 아무것도 잘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서에서 동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요.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밑에 밑줄 쓰세요. 서에서 동 방향입니다. 이것도 공전하고 있다. 자, 3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의 특징하고 표가 쫙 나와.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 8개가 쫙 나와. 싹 다 외우세요. 그냥 문제 봐십니다. 그냥 이 표가 그냥 문제 봐시니까 표 자체를 그대로 외우세요. 생각보다 외울 게 몇 개 없어. 몇 개 없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정리해볼게요. 자, 수성부터 보자. 자, 옆에 이제 밑에 키워드들 쭉 쓸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선생님도 표를 그릴까요? 그냥. 자, 수성을 한번 볼게요. 이건 알겠지. 우리 친구들. 이거 학생, 이거. 여기가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신하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사실 여기 천원성이 더 커, 이것도. 작아. 천, 해.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수금지와랑 목토천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보이고, 좀 이따 다시 그림을 그릴 건데, 어쨌거나 태양에 가장 가까운 게 수성이다. 수금지와 목토천이다. 이 순서까지는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 자, 이제 수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점. 빨리 볼게요.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외우세요. 이거야말로. 첫 번째 점. 태양계성 중에서 태양이 가장 가깝다. 가장 가깝지. 뭐 10포인트도 아니지. 크기가 가장 작다. 자, 가장 작다. 밑줄. 가장 작습니다. 두 번째 점, 대기가 없어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대기 없다. 밑줄. 대기가 없으면 낮과 밤 기온차가 당연히 커. 지구같이 대기가 있으면, 화성도 대기가 있어요. 거기 대기가 있는 행성들은 낮과 밤의 기온차를 그 대기가 데펴지고 식으면서 뭔가 약간 완충작용을 해서 그 간격을 좀 줄여주는데, 대기가 없으면 빛을 받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막 한 200도, 300도 막 올라가고, 태양빛을 바로 안 받으면 영하 150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낮과 밤 표면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세 번째 점,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 운석 구덩이 많다. 밑줄. 그냥 운석 구덩이 정도만 밑줄 치면 되겠죠. 아니, 운석 구덩이 왜 많아? 대기가 없으니까 쭉 떨어지는 그냥 유성 같은 게 땅에 퍽퍽퍽 박히는 겁니다. 그냥. 그래 구멍이 펑펑펑 생기는 거죠.
만약에 대기가 있다면 운석이 오면서 운석이 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땅에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 지구 같은 경우. 지구에도 하루에 100개 넘게 계속 유성이 떨어지는데 다 대기에서 타버리니까 땅까지 떨어지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씩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지. 자, 운석 구덩이 있다. 자, 밑에 화살표가 뭐 있죠? 대기와 물이 없어 풍화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풍화침식 일어나지 않는다. 밑줄. 풍화작용, 침식작용 없음. 자, 운석 구덩이가 생긴다. 낮과 밤의 기온차 크다. 풍화작용 이런 거 싹 다 대기가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까지 싹 다 대기가 없어서. 자, 여기 수성이에요. 수성 옆에 생긴 거 보세요. 생긴 거 보시면 달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도 써 있습니다. 달과 비슷하다. 자, 금성 봅시다. 자, 옆에 금성부터 이제 사진을 좀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생긴 것 같이 생겨 있어. 자, 첫 번째 점 보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화성이 아니라 금성이 비슷한 거야.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비슷하다.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가장 밝게 보인다. 밑줄. 금성은 대기가 있어.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층이 햇빛을 반사 잘 시켜가지고 지구에서 보기에 밝게 빛나.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은 별도 아닌 것이, 별이 아니야. 행성과 별은 다릅니다. 별도 아닌 것이 반짝반짝 크게 밝게 빛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금성을 태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별성자를 붙여서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별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 점, 기압이 높고 표면도 470도. 자, 기압이 높다 밑줄. 와, 밑줄 치고 많지? 다 포인트야. 표면온도 470도. 470도 밑줄 치지 마세요. 기압이 높다면 밑줄 치면 됩니다. 기압이 높다. 표면온도가 왜 높고 왜 470도까지 올라가느냐 옆에 써있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 대기가 무지하게 두껍게 있습니다. 이걸 밑줄 치세요. 이산화탄소 대기.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다. 대기가 엄청 두꺼워가지고요. 기압이 한 90기압 정도 된대. 90기압이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기 압력이 90배 정도 되는 거야. 누가 90배 정도 짜부시키면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없겠죠. 탐사선 같은 게서 금성 탐사하러 들어갔는데 많이 보냈어요. 금성에 탐사선이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압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 때문에 탐사선이 가다가 망가져 버렸어. 착륙하다가.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서 탐사선 다시 보낸대요. 옛날에 이제 금성 탐사선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착륙해가지고 사진 한 방 찍고 망가져 버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대기가 두꺼우니까 뜨거운 거예요. 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잖아. 지구에서도. 온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기체잖아. 그러니까 금성에서도 온도를 무지하게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470도까지 올라가요. 자, 세 번째 점.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고 운석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운석구덩이 밑줄. 화산 밑줄. 자, 운석 구덩이는 대기가 있어서 뭔가 유성 같은 게 떨어질 때 그 대기가 일정 부분 태우겠지만 운석도 워낙 많이 떨어졌고 옛날에 만들어진 구덩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워낙 뜨겁고 워낙 태양에 가까이 있어서 그 조석작용이라고 태양의 중력도 많이 받고 그래서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 포인트들이고요. 지구는 대충 안 쓰고 넘어갈게요. 뭐 다 알잖아. 지구. 첫 번째 점,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 바다가 있다, 푸르게 보인다. 당연하고요. 두 번째 점, 다양한 생명체 살고 있고요. 맞고요. 세 번째 점, 한 개의 위성이 있다. 당연하죠. 위성이 그 어떤 행성 주위를 도는 그런 천체야. 그 달이라는 게 돌고 있으니까 위성이 한 개가 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그 다음은 화성이겠죠. 화성 봅시다. 자, 첫 번째 점. 극지방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다. 자, 밑줄 치는데 일단 극관 밑줄 칠 거고요. 자, 극관 옆에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저 위에 하얗게 극관이라고 뭔가 있지. 그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밑줄 얼음 밑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극관이 있습니다. 지구로 치면 남극, 북극 그런 얼음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이 얼음은 뭐 당연히 다 뭐 저기 물이 얼은 거니까 알겠고요. 그러니까 화성에는 얼음 물이 있는 거야. 대신 얼어 있는 것 뿐이지. 드라이 아이스는 뭐죠? CO2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덩어리입니다. 베스킨라빈스 가서 그 포장할 때 받는 드라이 아이스 허연 덩어리.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덩어리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번째 점,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 자, 계절 변화 밑줄. 계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구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절 변화가 있다. 왜? 대기가 있어서. 다음, 세 번째 점. 대기는 매우 희박하며 대부분 이산화탄소. 자, 대기가 매우 희박. 대기 희박. 밑줄. 이산화탄소 밑줄. 대기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있으면 그 대기도 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기가 뭐 지구의 뭐 몇 분의 몇이라더라, 뭐 9분의 1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돌풍이 막 불고 해도 대기가 희박해서 그게 충격이 크지는 않대요. 어쨌거나, 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네요.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붉게 보인다. 산화철 성분 밑줄. 근데 산화철이 뭐요? 붉게. 붉은색으로 밑줄 쳐야지. 산화철이 뭐야? 철이 녹슨 거야. 철이 녹으면 붉게 보이죠? 그래서 붉은 철 녹슨 가루들이 막 날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보인대요. 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거대한 화산과 협곡이 있다. 뭘 미칠까? 물 흔적.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간 이런 길이 보이죠? 꾸불통꾸불통한 길. 그래서 물 흔적이 보이고 거대한 화산을 비추칠까? 그래서 화성은 지구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작은데 어마어마한 화산이 이렇게 하나 있대. 거대한. 태양계에서 가장 높답니다. 이게 태양계에서 몇 킬로미터더라? 28km인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화산이 하나 있는데요. 밑줄 치는데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올림푸스 화산. 올림푸스 화산이 있답니다. 됐고요. 자, 화성은 그래서 이제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지금 물도 얼어 있고 사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물이란 거는 되게 흔한 원소야. 많이 있어. 문제는 그게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지구처럼 액체 상태로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얼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화성에 가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얼음을 녹여서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실제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올림푸스 화산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이제 목성 봅시다. 자, 목성. 자, 옆에 뭐 이쁘죠? 목성 토성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목성.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 지구의 몇 배? 뭐 11배 이렇게 써있지? 엄청 크죠? 가장 크다 밑줄. 11배는 됐고요. 가장 크다 밑줄. 자, 두 번째 점. 주로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밑줄, 헬륨 밑줄. 수소 헬륨. 자, 우주에서 나중에 이제 니들이 배우게 될 텐데 우주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소, 가장 많은 원소, 우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4분의 3이 수소야. 그리고 4분의 1이 헬륨이야. 4분의 3이 수소고 4분의 1 약 헬륨이고 나머지 정말 조금들이 이제 뭐 철이니 탄소니 뭐 산소니 우라늄 금 뭐 이딴 것들 아주 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고 우리 몸이 되는 거잖아. 우주 전체에서 대부분은 수소 헬륨입니다. 대부분은 그 대부분으로 목성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수소 헬륨이 넘칩니다. 세 번째 점, 표면의 적도가 날아난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 가로줄 무늬. 가로줄 무늬가 왜 나타나냐면 목성이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좀 이따 나오는데 기체 덩어리거든. 그 기체가 회전하니까 기체 회전이 층이 지는 거야. 층이 져서 이렇게 가로 줄무늬가 보입니다. 자, 옆에 화살표 써있죠.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밑줄 요거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밑줄 자전 속도 빠르다 밑줄
빠르다 밑줄 2개. 그래서 이렇게 줄이 지고요. 네 번째 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붉은 점, 대적점이 나타난다. 대적점. 밑줄. 빨간색 큰 점이란 뜻이지. 대적점. 여기에 뭐 지구가 뭐 2개 반이 들어간다나 이 크기에 뭐 그런 엄청나게 크죠. 이 대적점이 이제 목성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포인트잖아. 그래서 목성 그려라. 그러면 당연히 목성 이렇게 그 줄무늬 쫙쫙쫙쫙 있는데 이렇게 빨간 저거 점 하나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그리니까요. 대적점. 다음 희미한 고리가 있고 수많은 이성. 자, 희미한 고리라고 보면 알겠지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다 고리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토성만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목성도 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많은 위성. 목성은 위성이 60몇 개가 돼. 그리고 뭐 더 발견되고 있대요.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이 니네 말 할 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는 목성 위성이 30몇 개였어. 근데 이제 망원경이 좋아지니까 계속 발견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60몇 개래요. 자, 어쨌거나 수많은 위성이 돌아다니고 있고 극지방에서 오로라. 옆에 사진 보면은 그림 보면은 맨 위에 오로라 이쁘게 보이죠? 극지방 오로라. 태양에서 나온 전자기파가 이 목성의 어떤 자기층에 부딪혀가지고 버쩍버쩍 빛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목성의 특징들이에요. 잘 보시고요. 토성 봅시다. 아이고, 선생님이 안 보고 있었네. 자, 토성을 봅시다. 자, 옆에 사진 보면 이쁘죠? 자, 첫 번째 점, 태양계수 중 두 번째로 크고 밀도가 가장 작다. 두 번째 크다. 에휴, 미주 칠까? 자,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밀도 알죠?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얼마나 작냐면요. 물보다 작아요. 다른 애들은 다 물보다는 큰데. 그래서 토성을 물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물이 둥둥 뜹니다. 토성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0.79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1이라고 봤을 때 비중이 1이라고 봤을 때 토성의 비중이 0.79인가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정도로 작더라. 두 번째 점, 수소헬륨, 수소헬륨 또 똑같죠? 수소헬륨 이루어져 있다. 다음 세 번째 점, 표면에 적도가 나란한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 잘못 봤네요. 세 번째 점, 똑같네요. 표면에 적도가 나란한, 내가 지금 선생님 뭐 읽었냐? 목성을 표현해 같이 읽어봤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맞죠?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 수소헬륨이 이렇게 있다. 똑같은 얘기죠. 밑줄 또 치세요. 가로줄 무늬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암석과 조각으로 얼음을 얻은 뚜렷한 고리. 야, 토성하면 또 이 고리가 또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이 고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암석 조각과 얼음이라고요. 특히 이 얼음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망원경으로 찍으면 아주 밝게 이쁘게 잘 보이는 거야. 토성 같은 경우는 얼음이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위성이 있다. 똑같죠? 수많은 위성 밑줄도 치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목성, 토성도 위성이 60몇 개가 돼. 굉장히 많아. 자, 근데 뭐 목성의 위성에서 가장 뭐 유명한 게 그 갈릴레이가 발견한 4대 위성, 갈릴레오 4대 위성 있죠. 그 갈릴레이 4대 위성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 이름이 어쨌든 그 4대 위성 유로파, 이오,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4개가 가장 유명하고요. 뭐 토성하면 뭐가 유명하죠? 화성, 그보다 위성하니까 저 화성 위성 얘기 안 했네. 토성은 타이탄 같은 게 가장 유명하죠. 엔셀라두스, 타이탄 뭐 이런 게 가장 유명하고요. 자, 잠깐 위성 얘기 잠깐 해보자. 위성 얘기 하다 보니까 지구 빼먹었는데 지구 안 쓸게. 지구 위성 몇 개 있어? 1개 있지. 달. 자, 위성 없습니다. 수성, 금성 위성 없어요. 화성 위성 몇 개? 지구 위성 1개 있어요. 화성 위성 있을까요? 있습니다. 데이모스 포브에서 2개가 있어요. 자, 위성 2개.
그래서 화성, 위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화성 주위를 도는 게 위성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많아서 그래. 뭐 60 몇 개씩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있고요. 천왕성 볼까요? 화면에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천왕성은 이쪽에 써야겠네요. 천왕성 봅시다. 자, 주로 수소로 구성, 헬륨과 메테인이 포함되어 청록색을 띈다. 자, 수소 밑줄 치고, 헬륨 밑줄 치고, 또 하나 주요한 원소가 있죠. 메테인, 원소는 아니네요. 메테인. 다 밑줄 치세요. 메테인 CH4라고 하는, 자, 불 붙이면 타는 그런 기체입니다. 자, 천왕성에 메테인이 포함돼서 청록색을 띈답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 때문에 무슨 색? 청록색을 띱니다. 옆에 사진 보세요. 아주 이쁜 청록색이 보이지요. 청록색을 띱니다. 자, 자전축이 공전궤도마다 거의 날아나요. 누운 채로 자주 밑줄 치세요. 자, 조금 이따가 이건 다시 얘기할게요. 누운 채로 자전합니다. 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 천왕성 같은 거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돌면서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돌아요.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희미한 고리 여러 개의 위성, 희미한 고리 밑줄, 여러 위성 밑줄. 자, 똑같다는 얘기예요. 희미한 고리 여러 위성, 이건 아주 진한 고리 여러 위성, 고리 위성. 자, 고리가 다 있고요. 위성이 있어요. 또 하나 해왕성 봅시다. 자, 첫 번째 점, 태양계부터 가장 멀리 있다. 화성부터 수금지역부터 천해니까 가장 멀리 있다. 두 번째 점, 천왕성과 그 성분 크기가 비슷하면 파란색을 띈다. 천왕성과 성분 크기 비슷이니까 청록색을 띄어서 청록색을 띄는데 이건 파란색이래. 뭐 색깔이야 뭐. 파란색을 띈답니다. 세 번째 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검은 대흑점이 있어요. 자, 목성에 대적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대흑점이 해왕성이 있습니다. 대흑점. 히읗이 들어가니까 해왕성에서 나타날 거예요. 대흑점은 천왕성이 아니라, 천왕성은 치읓이 들어가잖아요. 대흑점은 히읗이 들어가서 이 해왕성. 희미한 고리 여러 개 위성,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갔어? 희미한 고리 여러 위성, 고리 위성, 얘들 뒷부분 네 마리의 특징이야. 자, 어쨌거나 요 표를 그냥 싹 다 외우면 됩니다. 제발. 지금 이거 칠판에 있는 거 이 정도만 싹 다 외우세요. 자, 이제 책에 없는 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할게요. 공전 방향이 아까 다 뭐라 그랬죠? 서에서 동, 공전 방향. 여기다가 정리할까요? 공전 방향. 아이고.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자전 방향은 뭘까요? 자전 방향. 서에서 동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자전 방향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만 외우는 거예요. 예외가 두 마리가 있어요. 금성과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어디 갔어? 누운 채로 자전한다고 돼 있잖아. 금성과 천왕성 얘들은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야. 시계 방향이야. 동에서 서.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금천 자동.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섭니다. 그래서 금천자동으로 외우세요. 금천자동. 자동이야, 자동. 뭐가? 금천. 금천이 자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 천왕성만 자전 방향이 동쪽에 동에서 서다 반대 방향이다. 잘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글씨만 많지 이것도 가만히 보면 외울 게 몇 개 안 되니까 계속 몇 번씩 읽어가면서 잘 외워놓으세요. 자, 114쪽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행성의 분류를 잠깐 좀 살펴볼 건데 밑에 걸 좀 지울게요. 요만큼 요건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수성이 제일 작아. 수, 금, 지, 화성도 지구가 좀 작아요. 목성 엄청 큽니다. 토, 천, 해. 사실 천왕성보다 해왕성이 좀 커가지고 얘도 뭔 관계가 있냐면 보면 알겠지만 이 크기가 점점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조금 작고 또 작고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순서가 이랬는데 궤도가 이렇게 바뀐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딱 이렇게 수, 금, 지화,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지구를 기준으로 또는 크기 기준으로 두 가지 분류를 해. 분류를 좀 봅시다. 먼저 지구 기준으로 지구와 태양의 안쪽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오면 수성이 이렇게 돌고 금성이 이렇게 돌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위에서 오면 지구 궤도의 안쪽을 돌잖아. 그래서 얘들을 내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기준이니까 지구 빼고요. 밖에 있는 요만큼 애들을 밖으로 지구 밖에서 돈다 해가지고 외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 지금 이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내행성과 외행성의 운동을 많이 비교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잘 보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알겠지만 크기가 작고 크기가 크잖아. 그래서 얘들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요 네 마리를 얘들의 대표 주자인 목성, 대장 이름을 따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 얘기를 좀 할 거야. 얘들의 얘기에 대한 얘기가 114쪽에 위에 3번 행성의 분류에 동그라미 1번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표가 하나 나옵니다. 물리적 특성 해서 별표 치고 이거 물리적 특성 표 하나 외워야 돼. 그냥 싹 다 외우세요. 싹 다. 자,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구형 행성은 단단해. 그래서 얘들을 다른 말로 암석형 행성이라고 불러. 암석형 행성. 이 목성 행성은 다 말랑말랑 기체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기체형 행성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래서 암석형 행성과 기체형 행성의 특징을 지금부터 이 표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밑에다가 선생님도 우리도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칸이 좀 없네. 아유, 에이, 지구형, 목성형. 자, 첫 번째 지구형 행성의 종류들 수금지와 여기는 목토, 천해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질량 보세요. 지구형은 작잖아. 목성의 애들 크잖아. 그래서 지구형은 질량이 작고요. 얘는 질량이 큽니다. 질량 딱 보아도. 반지름 보세요. 반지름 조그맣죠? 그래서 반지름 작고요. 얘는 반지름이 큽니다. 다음 평균 밀도라고 되어 있죠. 밀도. 자, 밀도 봅시다. 밀도는 지구형은 암석형이니까 단단해. 근데 목성형은 기체니까 말랑말랑해. 즉 단단하니까 밀도가 지구형이 높고 목성형은 밀도가 낮은 거야. 밀도가 낮은 애들이 이제 워낙 많이 있으니까 질량은 큰 거야. 자, 위성수 봅시다. 밀도 맞죠? 그 다음 위성이죠? 아이고, 여기, 자, 위성. 목성은 일단 위성이 많아. 위성 많다. 뭐 60 몇 개, 이것도 뭐 수십 개씩 있으니까 많아요. 그러면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없나?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고요. 없거나 적다. 왜냐면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 하지만 지구는 위성이 1개가 있고 화성도 위성이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거나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없거나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성형은 위성이 다 많아요. 얘들은. 고리.
다 없죠? 수분 지방은 다 없습니다. 근데 목토천에는 다 있어요. 청황성, 해왕성도 고리가 있다고요. 다 있어요. 자, 표면 상태, 뭐 단단하다, 뭐 암석이다, 뭐 이런 말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평평도, 그건 없으니까 그건 빼고요. 자, 요 정도만 하여튼 좀 봅시다. 이 목토천에는 기체형 행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체가 모여서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이 목성 같은 거는 그냥 기체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선 타고 이렇게 슉 들어가면 쭉 뚫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옛날에 생각했어. 실제로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애들이 보는 거, 옛날에 만든 거. 근데 요즘엔, 그리고 실제로 기체 덩어리라고 해도 워낙 질량이 크고요. 워낙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와. 전자기파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긴 하죠. 근데 요즘은 이 안에는 고체로 된 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타고 쭉 가다가 팅 부딪혀서 죽어버리겠죠. 이 내부를 탐사하겠다고 지금 위성을 또 보낸다잖아. 하여튼 뭐 굉장해요.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기술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이죠. 자, 그 밑에 뭐 그래프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저기서 배우는 거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공부할 거고요. 이제 B번 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 자, B번 태양.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 이렇게 보입니다. 자, 행성과 항성은 달라요. 자, 이거는 상식이에요. 어디 가서 좀 제발. 자, 항성은 항자가 항구할 항자, 붙어있다 항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하늘에 우주에 딱 붙어있는 그런 별을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항성이 우리말로는 순위말로는 그 한자니까 별이고요. 영어로는 스타입니다. 자, 행성은 다닐 행자야. 따라서 항성 주위를 다닌다는 뜻이야. 그 행성 플래닛이 이제 저거죠. 그 영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는 애 별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보이나? 이게 화면이 잘리는 것 같네. 자, 자, 아름다운 우리 별, 지구별. 뭐 지구가 무슨 별입니까? 지구별이란 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태양계에서 유일한 항성이다.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이다. 태양계에서 유일한 스타다. 같은 말입니다. 자, 1번 태양의 표면.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하며 쌀의 무늬와 흑점이 보인다. 하늘 우리가 딱 태양을 보면 이렇게 뻘겋게 빛나는 요 덩어리를 빛광자 공구자를 써서 광구, 큰 구가 하나 떠 있는 거지. 우주에 큰 구가 빛을 막 내뿜고 있는 겁니다. 열과 빛을. 자, 거기에 쌀의 무늬 흑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쌀의 무늬와 흑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쌀의 무늬 흑점 옆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쌀의 무늬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어른하게 막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흑점은 그 중에서 까만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쌀의 무늬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화살표. 쌀의 무늬가 왜 생기냐가 중요한 거죠. 광구 아래 대류 때문에 생긴다. 대류 때문에 밑줄. 대류 때문에. 그 말은 태양도 기체라는 뜻이죠. 기체니까 뭔가 대류가 일어나고 그 대류 때문에 쌀음이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태양이 기체라는 증거야. 태양이 기체라는 증거. 대류 때문에 나타난다. 자, 흑점 보시죠. 흑점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인데
말 그대로 흑점, 까만색 점이다. 자, 밑에 화살표.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떻게 보인다? 온도가 낮다, 밑줄. 자, 온도가 더 낮은 거야, 흑점은. 근데 흑점이 온도가 더 낮은데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에너지를 내뿜어요. 자, 그래서 흑점의 이동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여. 태양이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3일 후, 3일 후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리고 이쪽이 동에서 서, 동에서 서, 동에서 서 이렇게 보입니다. 흑점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두 번째 점 두 개가 있네요. 자, 흑점의 이동 방향이라고 먼저 써 있어. 흑점의 이동 방향. 이동 방향 어디라고 써 있냐? 동에서 서야. 아니, 선생님, 서에서 동이라면서요. 잘 모르면. 근데 서에서 동이 맞는데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구에서 볼 때라고 써 있지.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 보이는 거고, 실제로 흑점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동하는 게 서로 반대로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이쪽 오른쪽으로 하면 니네가 보기에는 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잖아. 자, 그래서 흑점의 이동 방향은 흑점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건 맞지만 지구에서 보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 수 있는 사실 뭐다? 태양이 자전한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왜 이거 안 써있죠? 추가로 더 쓰세요. 표면이 기체다. 자, 태양의 자전 사실과 표면이 기체라는 사실을 흑점의 이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뭔 뜻인가? 처음에 흑점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기에 얘야 나란하게 출발했대. 나란하게. 만약에 이 태양이 표면이 고체라면 얘네들이 그대로 일렬로 이렇게 이동할 테니까 결과물에 여기 결과물에 이렇게 이동하고 끝났을 거야. 얘가 그대로 이동하니까. 근데 이 마지막 그림 봐봐. 그렇게 이동 안 했잖아. 이렇게 이동했잖아. 적도 쪽에, 태양의 적도 쪽에 있는 애가 더 빨리 이동했고, 더 많이 갔고, 끝에 있는 애들은 조금밖에 안 갔어요. 조금밖에 안 갔고. 이렇게 이동 속도가 다 달라. 어떻게 이동 속도가 다를 수가 있을까? 기체니까 가능하다고. 기체니까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더 빨리 이동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조금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동을 해서 크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사실을 가지고 자전한다. 태양도 도는구나. 또 알 수 있고, 표면이 기체라는 사실. 기체는 뭐다?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가운데가 빨리 이동하고 끝에는 천천히 이동하고. 기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옆에 이 플러스 강의에 뭐라고 써있냐? 태양의 표면과 흑점의 온도 써있지. 태양의 평균 온도가 몇 도야? 광구의 온도가. 참고로 태양은 중심부는 1억도예요. 1억도. 근데 우리는 중심이랑 관련이 없잖아. 이 태양 겉표면에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내뿜어 주니까 이 표면은 6000도입니다. 6000도. 6000도 C 또는 6000K.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는 273도 차이가 나는데 6000도쯤 가면 그저께 고온이 가면 그냥 6000K나 6000도나 비슷비슷하니까 대충 약 6000K, 약 6000도씩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흑점은 평균 온도가 약 4000도밖에 안 된대. 굉장히 차갑지. 흑점은 2000도나 낮지 온도가. 자,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위에 쌀알무늬 잠깐 그림도 보이네요. 플러스 강의에 쌀알무늬. 거기 밑에 점 두 개가 써 있어. 고온의 기체가 상승한 곳은 밝다. 저온의 기체가 하강하는 곳은 어둡다. 그러니까 기체가 상승하는 곳이 뜨거운 거고 밝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식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두워진다. 뭐 그런 뜻이죠. 왜 그래? 중심의 1억도니까. 1억도. 1억도야 뜨거우니까 여기서 점점 뜨겁습니다. 그럼 뜨거운 게 올라가서 밝게 보이고 식어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흑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흑점이래. 쌀알무늬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참고로 보시고요.
자, 맨 밑에 2번 태양의 대기 보자. 태양의 대기. 광구가 매우 밝아서 평소에는 관측이 어렵고, 태양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이게 뭐 보이겠어? 너무 밝아서 망원경 다 망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기이식 때는 또 관측이 또 잘 된대요. 사실 요즘은 뭐 망원경이 여러 가지 필터 처리를 해가지고 태양을 관찰을 하니까. 근데 이제 계기이식 때는 정말 잘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4개가 써있네요. 그 4개 또 다 외워야죠. 아유, 뭐 문제 봐지? 이거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건 나중에 문제 만들기도 좋아. 그냥 막 왜 그냥 특징들 막 내면 그만이니까. 뭐죠? 채층이 보이네요. 자, 채층은 일단 그림부터 좀 보세요. 채층은 뭡니까? 자,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이 가장 꼭 지구의 대기권처럼 요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읽어볼게요. 광구 위에 붉은 층을 뜬 얇은 대기층, 광구보다 온도가 높다고 써 있어. 얇은 대기층 밑줄 치시고요. 광구보다 온도가 높다. 밑줄 치시고요. 온도가 높다. 되죠? 근데 이게 얇다고 해도 두께가 이게 10,000km 정도 돼. 10,000km. 지구가 반지름이 6,400km예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 정도가 요 안에 들어가. 그게 얇은 거야. 태양 입장에서는. 자, 온도가 높다가 다 2개 미쳤는데 온도가 높으면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요. 막 한 뭐 10,000도 정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엄청 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광구 온도가 6,000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6,000도보다 더 온도가 높아요. 10,000도까지 막 올라가니까. 자, 그런 게 있고요. 거기 이제 채층이고요. 이제 이 코로나 가지고 웃긴 건데, 코로나. 채층 바깥쪽이야. 그래도 태양이 이만하게 있으면 채층이 이렇게 있었잖아. 바로 붙어서 한 10,000km 정도 되는. 훨씬 크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옇게. 그게 이제 사진 보면 그렇게 뿌옇게 밝게 빛나는. 자, 이 밑에 읽어보자. 채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진주색, 청백색 대기층. 자, 청백색 대기층에 밑줄 치세요. 청백색 두꺼워요. 채층에 비하면 훨씬 두껍지. 청백색 대기층. 온도가 매우 높다 밑줄. 온도가 높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아. 100만도야, 100만도. 아이고. 100만도. 다음 줄. 광구보다 채층이 더 뜨겁고, 채층보다 코로나가 더 뜨거운 거야. 밖으로 나갈수록 더 뜨거워져. 자,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 이제 이런 전하 입자들, 태양에서 막 전자기파를 내뿜는데 그 전자기파가 태양 밖으로 나오면서 가속이 되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렇게 된대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 자, 얻어지는데 그 100만도가 사실 우리가 인간한테 막 느껴지는 100만도는 아니야. 왜냐면 희박해. 밀도가 떨어져. 입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100만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가는데 그 애들이 많아야 문제가 생기는데 적으니까 별 문제가 우리 인간한테는 이 광구 온도 6,000K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 100만도 온도가 올라가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열기를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코로나의 온도를 재면 100만도까지 막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게 특징이에요. 이 두께도 이게 막 이게 10,000km라 그랬잖아. 채층이. 이건 수백만 킬로미터입니다. 수백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코로나는. 자, 다음 홍영. 펜이 사라져. 홍영. 그 다음에 플레어. 2개만 보면 되죠. 자, 홍영 보세요. 광구로부터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 오르는 밑줄 치시고 그 밑에 불꽃이나 고리 모양 불꽃 고리 밑줄 그 다음에 기둥도 하나 써놓으세요. 기둥 모양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둥 모양 그래서 뻥 하고 폭발하고 팍 올라가고 이거
뭐 유튜브나 영상 찾아보면 멋있는 영상도 많아요. 요즘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막 이런 거 잘 찍으니까 팍 퍼져가지고 막 무슨 막 불꽃이 올라가고 막 푹 떨어지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조금 올라갔다가 뭐 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수백만 킬로미터, 지구의 몇 배가 올라가고 툭 떨어지는 겁니다. 지구의 몇 배 정도 크기로. 자, 그래서 이런 불꽃, 뭐 불꽃 모양, 폭발, 솟아오르는 불꽃, 솟아오르는 고리, 뭐 솟아오르는 무슨 기둥, 어쩌고 이런 표현 등장하면 홍염입니다. 다음 옆에 플레어가 보이는데요. 흑점 부분의 폭발로 세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은 현상 만에너지 발불. 자, 폭발 밑줄. 세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아져 많은 양의 에너지 방출, 많은 양의 에너지 방출 밑줄. 이런 표현 등장하면 플레어입니다. 내가 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이라고 자꾸 강조하냐면 이 홍염이랑 플레어랑 이 사진을 봐봐. 그림 봐봐. 이 두 가지가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는 흑백 사진으로 보잖아. 한글로 홍염, 한글로 플레어를 이렇게 안 써주면 사진만으로는 흑백 사진으로 구별을 못해. 따라서 이거는 말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줄 거야. 그래놓고 표현. 다음 그림은 태양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기둥을 촬영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홍염. 근데 똑같은 사진을 주고 다음 사진은 태양 표면에서 폭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건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뭔가 폭발 팍 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 그 전투기 막 따라다니게 하다가 미사일, 뭐 적외선 미사일 같은 거 쏘면 막 비행기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투기 탁 맞추려고 전투기의 어떤 그 배기구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이제 쫓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쭉 날아가다가 플레어를 바바바바박 쏘면서 막 도망갑니다. 영화 같은 거 가끔 봤죠. 그래서 이제 플레어가 쏘면 막 플레어 밝은 불빛 같은 게 막 떨어지잖아. 그 밝은 불빛에 그 엄청난 열을 내니까 그 열에 이제 미사일이 교란돼서 그 열에서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장치죠. 그래서 그게 플레어야.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밝게 빛을 내면서 폭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플레어까지 봤고요. 나머지는 지금 개념 속성 문제를 안 풀고 있는데 싹 다 이거는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내용 찾아서 쓰는 문제니까 꼭 한번 이 속성 문제, 개념 속성 문제 잘 한번 풀어보세요. 116쪽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 이어서 태양입니다. 자, 3번 태양활동 변화, 1번 흑점수. 자, 약 몇 년을 주기로? 11년 주기입니다. 외우세요. 11년 주기 어디 갔어? 흑점. 11년 주기. 자, 11년 주기로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많아진다 밑줄 치세요. 옆에 그래프가 보이면요. 그래프, 흑점이 많았다, 적어졌다, 많았다, 적어졌다.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고, 흑점이 적어지면 태양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거죠.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게 뭔 뜻이냐면, 여기서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출돼. 막, 플레어 같은 게 뻥뻥 막 엄청 터지고, 그럼 여기서 전자기파가 팡팡팡 지구로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전자기파가 지구에 있는 전자제품을 고장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 한번 볼게요. 자, 밑에 2번. 태양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활동을 영향에 나타나는 현상. 자, 표에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지구에서,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있어. 자, 태양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점.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져서 흑점수가 많아진다. 자기장 강해져 밑줄. 흑점수 많아진 밑줄. 다음, 코로나 크기가 커지고 밝게 밝아진다. 코로나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막 이게 엄청나게 밝게 밝아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코로나 밑줄. 홍염 플레어 당연히 태양 활동에 관련된 거죠. 홍염 밑줄, 플레어 밑줄, 밑줄. 태양풍 가자. 태양풍 밑줄. 이 태양풍이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점, 오로라가 더 자주 덜 번지하고, 자, 오로라 밑줄. 그 태양풍이 지구까지 와서 지구의 대기에 있는 전리층,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니까 자기장이 있단 말이야. 그 자기장에 부딪히면 빛을 냅니다. 자, 오로라. 두 번째 점, 자기폭풍. 눈에 보이는 폭풍은 아니고요.
이런 자석의 힘이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뭐 전자제품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점.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리전 현상의 밑줄. 자, 장거리 무선 통신. 그래서 무선으로 누군가가 통신을 할 때 통신이 안 됩니다. 그렇게 통신 방해 현상이 델리전 현상이에요. 다음, 송전시설 고장 밑줄. 다음, 인공위성 고장 밑줄. 다음, GPS 밑줄, GPS 문제. 다음, 비행기 운항 밑줄. 다음, 우주비행사 비행기 승객이 방사성 밑줄. 아유, 뭐 안 좋은 거 다 하지, 다. 쏴.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태양풍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얘들은 쫙 보시고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해서 모기에서 시험에서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지. 자, 밑에 이제 만원경 봅시다. 만원경도 사실 이게 말하려면 이것도 할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학교에서 시험에 잘 안 내요, 선생님들이. 주요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이 그림 보이면 대물렌즈, 이 만원경만 한 두세 시간 설명할 수도 있어, 이게. 자, 대물렌즈가 보이고요. 대물렌즈 한 역할, 빛을 모은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가 오른쪽에, 접안 렌즈가 뭐요? 접안 렌즈? 접안 렌즈. 눈에 접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접안 렌즈가 하는 역할, 상을 확대합니다. 자, 대물 렌즈는 뭐 한다? 빛을 모아요. 접안 렌즈는 상을 확대합니다. 실제로 크게 보는 건 접안 렌즈야. 대물 렌즈가 하는 역할은 빛을 모으는 거야. 별빛이 워낙 희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왼쪽에 다시 가서 균형추, 가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균형추는 뭐 이게 만원경이 앞, 뒤 무게가 잘 안 맞으니까 균형 맞게 추를 매달아 놓는 거고요. 시소처럼 추를 매달아 놓는 거고요. 가대는 이 삼각대에 이 만원경을 잘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장치예요. 다음, 이 경통은 말 그대로 그냥 통이에요. 까만 통, 빈 통입니다. 자, 이제 보조만원경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만원경은 뭐냐면 확대를 안 하고 보는 거야. 자, 뭔 소리냐? 내가 이 노란 점을 보고 싶어. 노란 점. 그래서 이 만원경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 쫙 확대를 해서 막 이만큼만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노란 점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한참 찾아야 되고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게 보는, 아주 좁게 요 정도만 보는 걸 고배율이라고 그러지. 엄청난 고배율로 보는 거야. 요만큼만 확대해서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먼저 저 노란 점을 찾기 위해서 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럼 배율은 떨어지는 거야. 저배율로 보면은 이만큼이 다 보입니다. 넓게 보여요. 고배율로 보면은 좁게 보여요. 좁게 보이는 대신에 요만큼을 확대해서 보는 거야, 내가. 요만큼만 이따만하게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노란 점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기 위해서 보조만원경, 배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넓은 면을 보는 걸로 먼저 십자표시가 이렇게 있거든. 십자표시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되겠군. 그래놓고 이제 접안 렌즈를 실제로 관찰하면 여기가 딱 보이는 거야. 요만큼만 딱 보는 거야. 보조만원경 역할이 그거야. 그래서 실제로 천체를 관찰하고자 하는 천체를 찾을 때 보조만원경, 파인더라고 하는 보조만원경을 씁니다. 파인더. 그 옆에 뭐 플러스 강의에 좋은 말들 많이 써 있는데요.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셨다면 요까지 좀 봐두고 문제 푸세요. 요거 그냥 보면 되니까. 자, 왼쪽에 다시 돌아와서 천차만경의 조립 순서는 필요 없고요. 밑에 3번 천차만경을 이런 천체 관측을 보면 1번 주위가 트여있고 주변에 불빛이 없으면 평평한 곳에 마이크를 설치한다. 다 좋은 말이죠. 주변에 불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기를 가면 큰 천체 관측하는 그런 프로 전문가 천문학자들한테 가면은 이렇게 뭐 이런
옆에 망원경 관찰하고 있을 때 이 핸드폰도 안 킵니다. 이게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정말 깜깜하게 칠흑같이 만들어야 저게 잘 보여. 그 망원경이 잘 보여. 그 노트북 같은 거 연결해서 막 쓴단 말이야. 노트북도 천에 뒤집어 써가지고 빛이 다 안 새어나게 이렇게 써.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서 중앙에 오도록 먼저 조절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초점 맞춘다. 네 번째, 저배율에서 고배율 수학. 이것만 밑줄 치세요. 저배율로 먼저 봅니다. 저배율로 보고 그 다음 고배율로 점점 올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면 이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121쪽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 자,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게 반지름이네. 요게 밀도네. 밀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A라는, 여기에 B라는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럼 A는 뭐야? 반지름은 큰데 밀도는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B는 반지름은 작은데 밀도는 큰 애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는 목성형이라는 뜻이고 B는 반지름이 작으니까 지구형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자, 9번 A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즉 목성형으로 오른 것은 1번 고리가 없다. 틀렸죠? 고리 있습니다. 2번 지구화성 아니죠. 3번 B에 비해 질량이 작다. 아니요. 목성형 비장 큽니다. 4번 B에 비해 위성수가 많다. 그렇죠. B에 비해 위성수는 엄청 많죠. 답이 4번입니다. 자, 10번 B에 해당하는 행성 B 지구형 수금지화 4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11번 풀어볼게요. 11번 지구 A, B, C, D. 위성수를 볼까? 1개, 0개, 62개, 0개, 69개. 또 뭐 너무 많은데. 밀도, 반지름, 질량. 아유, 대충 봅시다. 지구가 질량이 지구를 1로 보고 반지름을 1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자는 거죠. 자, 밀도 보세요. 밀도가 제일 작은 게 0.69라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죠? 0.69 이렇게 0.69. 밀도가 1보다 작아가지고 물 위에 던져놓으면 뜬다고요. 그런 게 천체가 뭐가 있었지? 위성도 엄청 많은 거? 토성이 있었지. B는 토성이야. B는 토성. 다음, 야, 위성이 엄청 많아. 그리고 또 D가 뭐냐면은 질량 317이야. 지구의 317배 정도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무거우면서 위성도 엄청 많아. 딱 봐도 목성이죠, 뭐. D는 목성이고요. 됐네요. 자, 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금지와 목토천에서 위성 없는 애가 2개가 있죠. 수성과 금성이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 둘 중에 하나가 수성이고 둘 중에 하나가 금성인데 뭘 보면 될까요? 질량 보면 되겠네요. 질량이 반지름도 그렇고요. 요 놈이 0.38. 왜? 간지러운데 반지름이냐고 없어요. 잠깐만요. 0.06. 자, 거기서 반지름 0.08. 반지름은 엄청 작죠? 질량도 엄청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죠? 수성이죠. 그 다음에 위성이 없는 거, 금성. 그래서 A, B, C, D 다 찾아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A는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다. 아니죠? C가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틀렸네. 답이 1번이네요, 그냥.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먼저 좀 너무 일찍 나와서 약간 좀 허무한데요. 답이고요.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건 뭐 이해하고 뭐 할 수 있는 뭐 필요 없는 문제고요. 지금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거 바탕으로 싹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쉽게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